이번 시간에는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제어 장치, 연산 장치, 레지스터 이게 한 개의 반도체 칩에 전부 다 내장된 그런 장치를 보고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CPU 있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CPU를 보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요때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 성능을 이제 평가할 때 이제 사용되는 단위가 우리 클럭 주파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버스 폭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클럭 주파수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컴퓨터는 전기를 먹고 살잖아요. 그때 이제 전기 온오프 되는 그 반복되는 그 주기를 보고 우리가 클럭 주파수라고 하는 거고요. 얘를 이제 표현할 때 나타내는 단위가 우리 헤르츠라는 그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부 버스 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사람들도 어디 이동할 때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CPU 안에서도 제어 장치 안에서 연산 장치 안에서 아니면 레지스터 안에서 서로 이제 데이터가 됐든 뭐가 됐든 왔다 갔다 해야죠. 그때 이제 이 안에서도 사용되는 게 버스라는 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이제 사용되는 버스를 보고 우리가 내부 버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부 버스의 폭이요. 그 폭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내부 버스라는 것도 이런 CPU 안에서 데이터들을 주고받고 하는 통로를 보고 얘기하는 거다. 이 폭이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럭 주파수하고 내부 버스 폭,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성능을 평가를 해요. 그때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어떻게 설계했냐, 그 설계 방식에 따라서 이제 RISC라는 게 있고 CISC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그림이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 그림이에요. 그러면 요 RISC, CISC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자, 설계 방식에 따라서 지금처럼 RISC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CISC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거, 우리가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게 우리 CISC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RISC 방식은 우리 서버용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서버용으로. 우리 서버다라고 하게 되면 서비스를 주는 컴퓨터, 그걸 보고 우리가 서버라고 하죠. 인터넷상에서. 해서 이 서버라는 컴퓨터는 사용자들이 이제 요구하는 거, 그 데이터를 찾아서 빨리빨리 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서버 컴퓨터 가지고 우리가 게임을 한다거나 뭐 동영상을 본다거나 TV를 본다거나 노래를 듣는다거나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주 사용하는 그런 명령어들 있죠. 그런 명령어들만 간략화해서 CPU의 성능을 높여놓은 게 우리 RISC 방식입니다. 해서 이 서버 컴퓨터에서 자주 안 쓰는 그런 명령어들 있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로 전부 다 구현을 해놔요. 그리고 자주 쓰는 것만 이제 간략화해서 CPU 성능을 높여놓은 게 RISC요. 해서 얘는 이제 명령어의 종류가 적어요. 왜? 자주 쓰는 것만 모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소비 전력도 적고요. 그 다음에 속도도 빨라요. 근데 이제 복잡한 계산 같은 것들, 복잡한 연산 같은 것들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령어들을 이제 반복 조합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해서 레지스터가 많이 이제 필요로 해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제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 것들은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놨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기억 장소를 많이 차지하고요. 프로그램도 이제 복잡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ISC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우리가 쓰는 컴퓨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마이크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고급 언어에다가 각각 하나씩의 이제 기계어에 대응시켜서 이제 명령어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다양한 길이의 명령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이제 CISC 방식이요. 얘는 이제 RISC 방식에 비하면 이제 명령어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요. 전기도 많이 먹고요. 그리고 명령어 설계가 어려워요. 해서 얘는 명령어 설계가 어렵기 때문에 고가예요. 가격이 비쌉니다. 비싸지만 RISC 방식에 비해서 이제 레지스터를 적게 사용해요. 적게 사용해서 프로그램이 간단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자주 안 쓰는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랬죠. 프로그램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레지스터를 많이 사용하고 프로그램도 복잡한데 얘는 하나하나의 명령어로 따로따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레지스터를 적게 사용하고 프로그램도 간단하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컴퓨터를 켜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CISC에서는 명령어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명령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RISC랑 CISC랑 서로 비교해서 차이점 좀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명령어요. 명령어가 많은 건 누구다? CISC다. 그리고 적은 건 누구다? RISC다.
얘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것만 명령어 형태로 놔두고 자주 쓰지 않는 명령어들은 전부 다 프로그램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는 이제 프로그램이 복잡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형태로 돼 있어서 이제 하나의 명령어를 내가 실행을 시키더라도 레지스터, 기억 장소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ISC 방식 같은 경우 이제 명령어가 많은데 얘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명령어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억 장소를 이제 적게 차지하고요. 프로그램도 전부 다 간단합니다. RISC 같은 경우는 이제 명령어가 적다 보니까 이제 주소 지정도 간단하고요. 전기도 적게 먹어요. 그리고 처리 속도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제 가격이 저가예요. 그때 이제 그 명령어의 크기가 전부 다 고정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CIS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소 지정하는 방식이 복잡해요. 왜? 명령어가 많다 보니까 주소 지정이 복잡하고요. 전기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처리 속도도 느려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명령어 설계가 어려워서 이제 가격이 고가입니다. 그리고 얘는 명령어의 크기가 전부 다 가변 길이를 가져요. 그래서 요 RISC 방식 같은 경우는 주로 서버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랬어요. 서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를 보고 우리가 서버라고 하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뭔가를 요구하면 그걸 이제 빨리빨리 검색해서 빨리빨리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CISC 방식이요. 얘는 이제 개인용 컴퓨터,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 이제 사용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보고 우리가 CISC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사용자가 이제 컴퓨터를 켜서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노래도 듣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요. 게임도 하고 문서도 작성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처리해야 되는 명령어의 개수도 많은 거고 주소 지정도 많으니까 이제 복잡한 거고 전기도 많이 먹고요. 속도도 그만큼 느리고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CISC요. 그래서 요 RISC랑 CISC랑 요 차이점 정확하게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게 보고 지나가셔야 돼요.